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바로 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 표인데요. 네, 변화를 좀 살펴보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2%포인트 오르고 무당층이 또 1%포인트 올랐네요. 이건 좀 어떤 흐름일까요? 우선 이제 국민의힘은 최근 상승세예요. 그렇죠. 이른바 이제 이준석 당대표 역할, 예. 이준석 돌풍. 야, 이거 뭐 대단해요. 방송마다 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조명을 할 정도니까 그렇더라고요.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준석 효과를 보면서 계속 상승세였는데 이제 폭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또 비교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도 2%포인트 올라갔다. 예. 이건 우리가 두 글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두 글자요?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두 글자, 변화. 변화. 네. 송영길 대표도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청년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청년 특임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도 이제 변화의 몸부림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면서 2%포인트 올라갔다. 그럼 그 변화라는 게 좀 통했다 이렇게. 그렇죠. 네. 또 이걸 보고 있는 지지층들, 특히 이제 중도층이나 네. MZ세대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른바 변화가 통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회동을 한다고 하죠. 네. 그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일단 두 대표의 앞으로의 좀 협치에 관련해서 케미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잘 될 걸로 봐요. 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당에 계속 자극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직무 평가를 하겠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게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능력 위주에 너무 치우쳐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아니죠. 이건 뭐냐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방선거 때 이런 데 보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요. 그건 기초단체장이나 또는 광역의원, 공천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 영향 주지 마. 당대표는 내가 변화를 줄게. 그렇게 해서 직무평가를 실제 할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내담으로써 자극이 되는 것이고 또 송영길 대표도 누구나 집 하겠다. 이제는 정말 적은 금액만 있어도 이 집을 대출을 받아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누구나 집을 시행을 하겠다. 청년 특임 장관 또 민생. 이제 어떤 것이 대세 유행어가 되고 있냐면 변화, 그다음에 청년, 예. 그다음에 민생이에요. 이걸 통해서 경쟁하면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준석 대표도 불안.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아주 친문 강성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에서 불안. 이러면 나도 불안해. 송 대표님 그렇습니까? 저도 좀 불안해요. 이러면 힘을 합할 가능성이 예. 높은 거죠. 두 대표, 그러니까 변화라는 흐름 속에서 두 대표의 좀 협치가 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그렇죠. 지금은 또 기대를 해야 되고 응원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자, 이번에는 여야 당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먼저 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제 취임 네. 한 달을 넘겼는데 긍정과 부정이 거의 좀 팽팽한 것 같아요. 이건 좀 네. 어떤 뜻일까요? 기대는 하는데 네. 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부정평가는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쪽이겠죠. 네.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일 텐데. 근데 이 그래프를 좀 뚫어져라 보시면, 눈운동을 위해서도 뚫어져라 좀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 2%, 약 20% 정도는 빠져 있죠. 그죠? 예. 이게 뭐냐? 중도층과 MZ세대는 좀 지켜보겠다.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하겠다. 네.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다음이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조사인데요. 아직 막 취임을 했기 때문에 네. 평가라기보다는 좀 기대감에 대한 조사가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야, 긍정이 좀 압도적이에요. 69%, 부정이 19%. 아직은 좀 기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지금은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기대감에 부풀어져 있는 거죠. 어. 이른바 앞서 이제 송영길 대표의 기대감, 긍정, 부정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중도층과 MZ세대까지 네. 그러니까 거의 한 30에서 40%는 국민의힘 지지층일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20% 정도, 30%가 추가로 붙어 있는 건 뭐냐? 여기에 중도층에 또 MZ세대까지 가 있는 거죠. 그래, 이준석 대표가 뭐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좀 기대를 해볼까? 네. 이게 이제 풍선 효과처럼 부풀러 있는 이른바 허니문 효과로 봐야 되죠. 네. 허니문 때는 깨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깨가 쏟아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다.
근데 항상 우리가 너무 기대감이 크면 좀 불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기대감을 앞으로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진짜 이준석 열풍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 당대변인 뭐 비서실장 발표 관련해서 또 잡음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네. 이준석 대표가 또 그 전에 당대표 관련해서 뭐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높은 만큼 또 얼마나 잘해내야 되냐 부담도 좀 그렇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이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일견 우리가 그냥 살짝 보게 되면은 또 중도층과 이 MZ 세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누구예요? 바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리고 보수층이거든요. 자기 지지층을 놓치게 되면 급격히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건 머리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과제,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아유, 저 진짜 퀴즈 공포증 걸릴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공부 좀 하신다고 해서 저는 맞출 줄 알았는데 30입니다. 30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제1야당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건 MZ 세대하고도 공감을 해야 되고 여당하고도 공감을 해야 되고 또 당의 중진들과도 공감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뭐냐? 공생입니다. 공생. 네, 민생을 위해서는 민생 관련된 현안이나 법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또 이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이게 이제 불거졌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답변을 해내느냐 이 공생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공존입니다. 공존. 비빔밥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예. 공생, 공존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는 공정은 없나요? 네, 공정. 네, 너무 도를 넘으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공존인데 이것은 뭐냐면 예. 적어도 최고위원회에서 김재원 전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어떻게 하면 중진들을 노련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모습 이건 정말 우리가 기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중진들까지도 화합하고 융합하는 공존을 본인의 말대로 보이는구나. 예. 이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대선 후보 적합도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총장 흐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좀 네. 결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집.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같은 당 내에서도 여권 내에서도 공격받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지지층들이 뚜렷하게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 이 지사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경선 일정 연기 부분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에 뭐 버스론 또 택시론 예. 관련돼서 언제 정치 참여를 하는가 좀 논란이 그렇죠.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율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주 소개를 해드릴 때 주목받았던 대선 후보가 누구였어요? 박용진. 빙고. 그러니까 하나는 맞추고 가네요. 박용진 의원이 후보가 이준석 효과로 주목받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효과가 만들어낸 지지율이라는 것은 좀 일시적이었다. 그렇죠. 반사이익이거든요. 결국 대선 후보는 자기의 지지층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발광체 효과가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보인들 이낙연 후보, 또 안철수 후보, 또 홍준표 후보 다 주춤하거든요. 자기 지지층들을 끌어올 수 있는 지역 기반, 그리고 세대 기반, MZ 네. 세대 이념 기반 이걸 누가 가져오느냐 그것이 예. 중요하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번 조사 결과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여권 주자들은 또 경선 연기론 관련해서도 이슈도 계속 네.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이 무엇이냐 또는 경선이 더 흥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앞서 이제 우리 방금 전에 출연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네. 경선 연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모두 요구한다. 예. 거의 대부분이 요구한다. 또 어떤 후보에게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앞서가는 후보든 또는 또 일부일지라도 이 당 내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건 또 불협화음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당으로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이냐. 이것이 중지가 모아지는 것, 또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정치 격언입니다. 예. 원칙대로
원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경선 연기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대선 후보 적합도 상위권 3명에 대한 조사거든요. 일단 뭐 호감으로는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또 이낙연 전 대표 순이고 비호감은 역순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좀 보면 지난해 한 1년여 전에 네. 이 국회의원 선거 직후에는 가장 부각됐던 후보가 누구냐면 이낙연 그랬죠. 전 대표였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연동이 됐는데 호남 대망론도 나타났었고 그런데 뭔가 본인 스스로의 발광체 지지율을 못 만들어냈던 예.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면론을 또 들고 나왔었고 연초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호감이 커져버린 겁니다. 역풍을 맞았군요. 네. 그러다 보면 이거 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을 보면 호감도도 43%로 상당히 있는 편이지만 예. 비호감도 47%로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역시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신분과 유력 대선 후보는 다르단 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이 같은 후보들도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네. 이 지사의 경우에는 견고한 또 호감도를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나 대중성이라는 것은 결국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